자, 진행하자. 진행하십시다. 99쪽. 뭐 계속 우리 지금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까지 했구나. 그치? 지수 방정식까지 했고,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위치를 일단 가장 먼저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fx, gx가 있을 때, 자,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 위치 1보다 뭐 작은 경우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두 번째, 위치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커져야지 커지는 상황이니까 fx가 gx보다 자, 이렇게 작아야 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바뀌고 클 때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고, 그래서 59번 같은 간단한 문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일단 위치를 맞추는 작업부터 진행이 돼 주셔야 되죠. 그래서 4분의 9가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를 곱해버리면 2x 플러스 12 밑 맞춰졌으니까 지수를 그대로 위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했죠. 6, 22 마이너스 x는 y 6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64번 한번 볼래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런 거 잘 나와요. 시험에서 64번 같은 스타일 문제가 좀 잘 나오는데 자 풀어보자. 세율이한테 문제를 보니까 이게 다야 오늘은? 조촐하게 수급하는 거 봐. 대저 물 좀 더. 오케이. 풀긴 풀었겠지. 일단 위치 맞췄겠지. 누구나 다 위치 맞췄겠지.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수민이 풀었어? 뭐 여기까지 다 했겠지. 그럼 이거 안 하고 있어. 자꾸 이거 맞추면 빨리 풀어야지. 위치 맞춰졌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위치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겠지. 이게 바뀌겠지. 3gx
그래서 뭐겠지? 자, 넘겨서 인수분해 하겠지. gx하고 묶어주면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곱해서 0 이하잖아. 음수잖아. 부호 다르다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첫 번째 gx가 0 이상이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fx가 3보다 이하가 돼야 되고 맞지? 부호 다르게. 두 번째 gx가 음수가 돼버린다면 얘는 0 이상이다. 0을 포함해서 0 이상이다 되니까 fx는 3보다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렇다면 그래프로 넘어가서 gx가 0 이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gx가 0 이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3보다 이상일 때. 자, 3보다 이상일 때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fx는 3보다 미만이 돼야 돼. 근데 여기가 3인데 fx가 3보다 미만인 부분, 이하인 부분, 이하야. 이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 이 부분, 이 부분. 그 두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져와라는 얘기잖아. 즉 3부터 5까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3부터 처음에는 3부터 5까지가 되겠고 두 번째 gx가 0 이하일 때, 즉 3보다 이하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 3보다 이하인 부분만 보겠다. x가 3보다 이하. fx는 3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부분밖에 없지. 이 3이라는 선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하고 3 이하에서 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이하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보다 이하가 되더라. 이렇게. 그렇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서 그래프로 x축 위쪽이 양수, 아래쪽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니까 1, 3, 4, 5 이렇게 되겠다. 1, 3, 4, 5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단순해. 위쪽은 양수고 아래쪽은 음수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자, 565번 봐요. 누가 봐도 치환하는 형태인지 보이시죠? 그렇지. 2의 x제곱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65번을 보시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0t가 되죠. 2의 1제곱 따로 분리시켜야 되고 64.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자, 위치 같은데 차수가 달라버리면 치환한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46? 46이 있겠다. 마마해서 t가 4부터 16입니다. t는 원래 2의 x제곱이니까 x를 다시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간단합니다. 치환 스타일이 제일 쉬워요. 딱 봐도 치환인지 보일 거고요. 자, 50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할 텐데, 자, f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값이 더 크면 되는 거야. f가 g보다 크다를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70번 문제 풀어봐요. f가 g보다 위쪽에 있다. 그 말은 크다. f 값이 g 값보다 더 크다. 그 부동호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문제. 간단하게 끝났죠. f가
C보다 크다. 이것만 풀면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답 확인해보고 답도 줬으니까. 왜?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부호가 반대로됐어요. 큰 쪽은 F가 G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F가 더 커야지. 그래서 2에 EX 2곱하기 솔직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치환까지 안 해도 되죠. 한순간에 그냥 쭉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까. 자,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미만이거나 2의 X제곱이 4보다 크다. 근데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2보다 크다. 뭐 이렇게 답을 바로 낼 수 있겠지.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라는 얘기야. 값이 큰 쪽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자, 간단한 문제부터. 음수가 되진 않습니다. 음수는 버려야 되죠. 그렇지. 치환을 해도 되지만 이런 간단한 스타일은 그냥 푸는 게 더 낫고요. 자, 유형 8번에는 연립부등식이 있어. 연립부등식은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공통부분 찾으면 되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 각각을 풀어서 공통부분 찾으면 되고. 자, 74번 보자. 74번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2의 a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29는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세요. 너무나 많이 풀었던 2차 절대부등식입니다. 2차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프가 0보다 크기 위해서 항상 x축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x절편을 관찰하랬죠. x절편이 연계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면 근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그쵸? x절편 없으니까 판별식 4분의 d 절반 제곱 2 없애고 제곱시키고 마이너스 ac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29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이 없어야 되니까 2의 2a제곱 플러스 2개 1개 3개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28은 0보다 미만이다. 치환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4, 7에 28.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7하고 4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2의 a제곱은 자, 초가 미만이 되고 마이너스 7, 4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2의 a제곱은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7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무시하고 이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2보다 미만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시키면 되는데 이건 좀 쉬워요. 간단한 2차 절대부등식이니까. 그런데 576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치환하는 형태죠. 자, 모든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식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치환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치환을 반드시 하고 치환할 때는 범위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상한데, 뭐지 이상한데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 간단하게 딱 끝나는 문제가 아닌걸. 이 문제는 그래프까지 필요해. 맞아. 그래프까지 필요하고
어디를 제곱해야 돼? 아니지. 개수만 가지고 평균식은 개수를 ABC라고 자꾸 하는 건데 아니지. T는 아니지. 근데 뭐 틀렸지? A가 돼야 되고 한번 답이 맞는지 확인해봐. 너희들 자 딱 치환할 때 정말 그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별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 딱 봤을 때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따라가야 돼? 범위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2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초과만 나오게 돼.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0 초과잖아. 그래서 얘가 0 초과만 나오니까 내가 사용하는 t 값도 0보다 큰 것만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a-4의 t에 플러스 2a가 0보다 이상인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치환했을 때 범위 따라간다. 이 x제곱은 양수만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천천히 설명할게.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2차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2차식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항상 0보다 이상이 돼야 되니까 x축 위쪽이나 만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그런데 자 0보다 큰 부분만 본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기 축이 주어지질 않았어. 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축을 알 수가 없어. 이 참수는 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t는 a-4가 축이 될 거 아니야. 이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첫 번째 생각해봐. 나는 어느 부분을 보고 싶냐면 0보다 큰 부분만 보고 싶은 거야.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부분만 보고 싶은 거야. 오른쪽 부분에서 그래프가 0보다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자 0보다 이상인 부분에서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 오케이. 뭘 결정했지?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에서 무조건 0 이상이 되려면 이 주황색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돼. 또는 주황색과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으면 안 돼. 음수가 나오니까. 그치?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이 항상 주황색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축이 쉬운 것부터 하자. 축이 4보다 A가 4보다 커. 그래버리면 0보다 크지. 첫 번째 축이 즉 뭐라고 쓸까? 축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 축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주황색보다 위쪽에 그려지고 싶으니까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또는 0이 돼도 되니까 만나도 되는 거야. 그치? 이해가? 0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위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만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것까지 가능해. 그렇다면 x절편이 0개 또는 1개가 되는 거야. 그 말은 판별식이 근이 0개 또는 1개이기 때문에 0보다 이하입니다를 보는 거고 판별식은 자 이걸 가져오는 거죠. A값 1, B값은 이거, C값은 얘가 되는 거지. 개수를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B'제곱 이거 절반 제곱이니까 A 빼기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라고 얘가 곱해지겠지.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게 0 이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A 플러스 4, 16이 0보다 이하다. 8이 16 마마가 붙어서 A 값이 2보다 이상 8보다 이하가 됩니다. 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A가 4보다 큰 부분만 풀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무리 시켜야지. 4보다 크면서 8보다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축이 0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 는을 붙여도, 는은 이제 어느 쪽에 붙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축이 여기에 있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으니까 축이 0이 돼도 상관없겠다. 그럼 여기 는을 붙여버리자.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축이 왼쪽에 있을 때도 봐야 돼. 축.
a 빼기 4가 0보다 작을 때, 즉 a가 4보다 작을 때 그래버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0보다 초과인 부분에서만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으면 돼. 또는 만나도 돼. 그 말은 축이 지금 왼쪽에 있는 상황이야. 무조건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주황색 위쪽에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더 내려와도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와도 돼. 그럼 주황색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좀 더 내려오면 주황색 밑에 그려지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버린다고. 안 된다고. 즉 여기까지만 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야. 결국 뭐가 결정하냐면 y 절편의 위치가 0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y 절편이 0 이상이면 됩니다로 푸는 거야. 그래서 y 절편 2a가 되잖아. 그렇지? y 절편 2a가 0보다 이상이면 돼서 a는 0보다 이상이면 돼요. 근데 내가 4보다 미만입니다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0보다 이상이면서 4보다 미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것과 이게 모이겠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결론적인 답은 0보다 이상이면서 4에서 이어져 버리고 3 미만 4 이상이니까 이어지고 8보다 이하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자, 오케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가 좀 어려워요. 축의 위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축을 너희들이 설정을 해야 돼. 보고 싶은 부분에 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왼쪽 편에 다른 곳에 있는지를 축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워요. 이게 나오면 좀 뒤쪽에 있는 문제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가요. 로그 방정식도 가장 기본은 뭐야? 밑을 맞추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스타일은 밑을 맞추면 끝난다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가장 쉬운 형태가 되고 그래도 한번 빠르게 보여주고 넘어가죠. 이 로그 사이에 5x 플러스 1은 이 로그를 다룰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실수를 하기 쉬운 게 바로 진수 조건 안 보면 실수합니다. 진수 조건 무조건 봐야 돼요. 즉 이것이 양수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진수 조건 뭐 마이너스 5분의 1 진수 조건이 필요 없는 문제도 있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냥 다 보는 거야. 진수 조건 무조건. 그래서 5분의 1보다 큰 놈만 가능하다라고 진수 조건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자 밑을 맞춰야 되죠. 2는 제곱으로 올려야겠지. 로그 왼쪽이 로그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로그 4로 맞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위치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진수 부분만 비교하면 되겠다. 5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면 되겠고 그러므로 5x 플러스 1은 풀리마 2가 되어서 x는 5분의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이더라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무조건 진수 조건을 보고 그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83번 문제 풀어보자.
수익 풀었어? 오, 수익 풀었어? 빨리 풀어! 여기 열심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풀었어? 약간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수민이 어떻게 풀었어 문제? 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했지? 800씩? 자, 이 문제가 이제 해가 가지도록이라고 했잖아? 해가 가지도록이라고 했어? 해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판별식으로 바로 가버렸나? 판별식 0 이상? 답 확인했어? 그럼 이 문제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되는데 로그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수 조건을 항상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수가 마이너스 4초가 2분의 p 미만까지만 가능해.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럼 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이것만 가지고 나는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단순히 판별식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 방정식의 해가 근이 이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근의 위치가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한판축을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한판축 다 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근이 나와야 된다. 즉, 이 안에서 이 파란색과 만나는 부분에서 x절편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축이 안 주어져 버렸어. 그나마 축이 주어지면 그나마 좀 쉬울 텐데 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가정해야 되는데 하여튼은 근을 가진대. 해를 갖도록 하는 자 인수분해가 되나? 차라리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얘가 좀 쉬워져요. 2x제곱 마이너스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말도 못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마이너스 4p 빼기 4, 8에 32 0 더해서 p마 8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안 되는데 p마 8과 4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 4. 뭐가 P8 마이너스 4. p마 8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2 p마 8 2 이렇게 가볼까? 이것도 안 돼.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돼버리면 되게 편한데 안 되죠. p는 p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로는 될 수가 없어요. 16이 되니까 그럼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버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두 개가 있을 때 이걸 다 나눠서 보라는 얘기거든. 자, 이거는요 하지만 이건 안 나와. 이런 스타일까지는 안 나옵니다. 버려버려. 이 문제는 583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다 이제 고일 스타일 문제잖아. 이걸 보는 게 간단히 보는 건 나와도 이렇게 좀 복잡한 건 안 나와요. 특히 개수가 주어지거든. 그래서 축이 주어지게 설정이 되는데 얘는 축이 안 나와버린다. 그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걸 다 봐야 돼. 이럴 때 풀어야 되고 이럴 때 풀어야 되고 이럴 때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데 고2 때는 안 나와요. 고1 때는 나올 만한데 고2 때는 안 나올 겁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보려 이런 문제. 자, 넘어갈게요. 자, 584번입니다. 이제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은 바로 딱 보면 보이죠? 그렇지, 뭘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일 거고. 근데 굳이 뭐 방정식 풀 때 굳이 치환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84번을 보시면 로그 자,
그럼 3의 3인가 미치? 로그 5가 3인가? 5지. 아침 연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읽어서 그래요. 자, 치환을 굳이 할 필요가 2가 나가겠구나. 그치? 2가 나가게 되면 굳이 치환할 필요 없죠. t라고 치환해야 되지만 굳이 치환 안 하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좀 안 보이면 치환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x가 120인데 1 또는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89번 한번 풀어봐봐. 89번 풀어봐요. 가는 그냥 푸는 문제, 나는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나? 어렵지 않지, 그 문제는. 쉬워, 혜빈이 풀어. 그렇죠. 어렵지 않지. 열심히 풀어, 열심히.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오늘 사극함수 살짝이라도 나가주면 좋겠는데 대충 할만했죠?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근계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시고요. 그렇죠. 두 분의 법 591번 문제를 좀 보자. 591번 같이 볼게요. 91번 보시면 로그 방정식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k 로그 3의 x 마이너스 8의 0. 자, 두분 곱이 9일 때 k 값을 구하십시오. 자, 치환 스타일의 문제인 건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거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원래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알파 베타는 굴리다를 주어진 거야. 그치? 난 치환을 할 거지. 이게 치환된 방정식에서 두 분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x에 알파 베타를 넣어주면 성립하기 때문에 t로 치환된 방정식의 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된다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곱이 주어졌단 말이야. 알파 베타. 어떻게 하면 알파 베타 곱을 만들 수 있을까? 두 분을 더하면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되면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가 나오겠다. 알파 베타가 9가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자, 별 3개짜리 한번 해볼까? 터프 문제 93번 문제 풀어봐요. 감기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기승을 부리는구만. 했어? 잘하네. 이거 시험 좀 기대감이 큰데, 예담이? 아니요. 아니야,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많이 풀던 거. 아, 그래도 다른 때는 많이 아프다. 그렇게. 이는 내려가겠지? 그렇죠? 그다음 치환했겠죠? 자, 로그 3에 x를 t라고 치환했겠죠? 그래서 자,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0인데 이것의 근이 뭐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원래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면 x의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니까 t라는 것의 방정식의 근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다라는 거지. 근계수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근이 설정이 되면 근계수 관계로 무조건 가시는 거죠. 마이너스 합은 마이너스 2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계수 관계로 가주시고 물어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미치 3인 로그를 알고 있으니까 이 주어 물어본 것도 미치 3인 로그로 바꿔야지. 그렇다면 밑변환 공식 로그 3의 알파분의 로그 3의 베타 플러스 로그 3의 베타분의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밑변환 공식 바꿔버리면 이제 문제 끝나게 됩니다. 그쵸? 통분시키고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정도는 모습에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금 마지막 스타일이고요. 자, 594번 보세요. 이거 은근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594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밑과 지수에도 변수가 다 있어버리는 거야.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어. 이런 문제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기억나니? 얘들아? 둘다 이거. 맞아요. 지수에 있는 변수를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94번의 로그 x 로그 위치 얼마야? 난 안 보여. 봐봐, 안 보여. 진짜 내가 안 보인다니. 봐봐. 너 볼 수 있겠어 이거를? 안 보여. 아, 3이에요? 뭐냐, 이거 프린트를 했는데 깨져 글씨가. 자, 이게 되죠.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이 양면의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그 제곱이에요. 그래? 양면의 로그를 취해주면 돼. 한번 풀어봐. 문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풀자. 자, 기존의 로그에 밑이 3인 로그가 쓰였다면 양면에 똑같이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빨리 풀어.
위치 3일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취해 주셔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돼요. 안 풀어지면 그냥 풀어놓은 걸 보십시오. 풀어 혜빈아. 이거 쉽게 좀 하시. 아니 풀고 있는데 쌤. 자꾸 날 보니까 그래. 책을 봐야지. 이렇게 해석했죠. 맞았지? 수민이도? 자, 기억해. 밑과 지수에 변수가 있는 문제는 양변의 로그를 똑같이 취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잘 나옵니다. 문제가. 밑에 596번은요. 뭐 이런 거죠. 지금 569번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밑이 숫자인 게 훨씬 다루기 편해요. 밑이 변수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위치 바꾸면 돼요. 공식이 있잖아. 두 개 위치 바꾸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면 돼요. 또 치환해서 풀든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